샛노랗다, 새빨갛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그 성질을 잃어서 점점 무채색이 되어가는 이 과정을 여러분이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임쌤입니다. 오늘은 이제 채색을 하는 날이에요. 드디어. 자, 지금까지 소묘 열심히 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어떤 재료가 필요한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채색 재료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건식 재료 중에서는 파스텔이라든지 색연필이라든지 콘테라든지 뭐 이런 어떤 다양한 건식 재료가 있고, 채색 재료 중에서는 뭐 수채화 물감도 있고 포스터 물감도 있고 유화 물감도 있고 아크릴 물감도 있고 다양한 물감들이 또 존재합니다. 다양한 재료 중에서 입시에서 쓰는 재료를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입시 미술에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채화 물감을 사용합니다. 수채화 물감을 사용하는데 그걸 이렇게 파레트에 놓고 사용을 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접히는 파레트인데, 이 파레트는 종류도 많고 이 안에 들어간 물감 나오는 회사도 많고 하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물감과 재료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입시미술에서 사용하는 물감은 뭐 SWC라든지 이젤로라든지 TT사에서 나온 수채화하고 포스터 컬러가 섞인 물감이라든지 그 외에도 다양한 물감들이 좀 존재하고요. 파레트도 이렇게 뭐 방탄 파레트라고 해서 이런 방식의 파레트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철제 파레트도 있고요. 그 파레트 종류 다양합니다. 일단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재료는 나중에 재료를 리뷰하는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요. 또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물감을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물이 필요하겠죠. 물통, 이제 물을 담을 물통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채색을 하기 위한 이런 붓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붓에 물을 적셔가지고 물감을 개은 다음에 바로 칠하기보다는 물감을 개어서 걸레에 살짝 묻힌 다음에 칠해서 물의 농도를 좀 맞춰주는 게 중요해서 걸레도 필요합니다. 붓의 종류는 다양한데요. 크게 보면은 둥근 모양의 붓과 평평한 모양의 붓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입시미술에서는 보통 이런 둥근 붓과 평평한 붓 중에서 디자인 기준으로 봤을 때 요즘에 이렇게 평평한 붓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선으로 좀 잘려 있죠. 사선으로 잘려 있는 사선붓이라고 그래요. 이 사선붓도 이제 많이 사용합니다. 요즘에 이제 둥근 붓은 사용하는 빈도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고요. 이렇게 짧은 붓을 세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긴 붓도 존재합니다. 긴 붓은 뭐라고 하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냥 긴 붓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재료에 대해서 리뷰하는 시간에 구체적으로 좀 더 어떤 크기의 붓과 회사는 어떤 걸 좀 쓰는지,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물감은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물감을 이용해서 하는 첫 수업으로서 붓을 이용해서 이렇게 칠해서 이 붓에다가 물감을 얹히는 거를 물감을 개인다고 하는데, 이렇게 개어서 물을 얼만큼 부어서 어떻게 칠하는지부터 해서 여기 있는 이제 팔레트에 있는 색깔들을 하나씩 다 칠해 볼 거예요. 근데 칠하는데 그냥 뭐 무의미하게 칠하는 게 아니고 물의 농도를, 물감과 물의 비율을 좀 바꿔가면서 칠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물감을, 이제 재료가 있으면 그 재료를 먼저 이제 내 책상에 배치하는 것부터 습관을 좀 들이시는 게 좋은데,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죠. 물감을 놓는 방식이라든지 뭐 재료를 어떻게 배치하는지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물통을 약간 위쪽에 놓고요, 물통 밑으로 해서 바로 걸레를 놓습니다. 좀 잠깐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물통을 놓고 물감 밑에 걸레를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팔레트를 그 밑에 놔서 전반적으로 여기 안에서 물을 붙여서 물감을 개어서 이렇게 푼 다음에 여기다가 걸레 찍어서 나름대로 물량 조절을 맞춰주고서 바로 칠할 수 있게, 손이 왔다 갔다 여기저기로 왔다 갔다 하지 않게 이 화지 오른쪽에다가 또 왼손잡이는 왼쪽에다가 고정적으로 배치를 해놓으면 이제 좀 바쁠 때 무의식적으로 빨리 손이 어떤 기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붓끝만, 이제 붓끝만 물을 살짝 묻히지 말고 처음에 이제 물감을 갤 때는 붓에 물을 충분히 적셔준 다음에 그 물을 살짝만 털고 내가 개고자 하는 색을 이렇게 쭉 이렇게 전체적으로 요 붓에 보면은 끝부분만 아니라 이 붓의 시작점까지 이렇게 개주는 게 좋습니다. 개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붓의 털에 물감이 전체로 잘 흡수가 되게. 물이 적고 물감이 많으면 좀 뻑뻑하고요. 물감이 적고 물이 많으면은 이렇게 갤 때 좀 부드럽지만 그러니까 물감을 이렇게 갠다는 느낌보다는 물칠을 하는 느낌이 좀 많이 들겠죠. 그래서 그 손에 전달되는 이렇게 물감의 느낌, 이렇게 갤 때 물감의 느낌을 잘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손의 감각으로. 자, 잘 갠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종이에다가 이렇게 발랐을 때 이 물감이 칠해지는 부분뿐만 아니라 이 끝부분들 있죠. 이 끝부분들, 네, 이렇게 끝부분에 생기는 이 물동을 잘 이제 점검해 보는 게 좋습니다. 이게 말랐을 때 어떻게 되는지도 본인이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그 채색을 하는 데 있어서 물감 사용하는 데 굉장히 좀 빠르게 익숙해질 수 있을 거예요. 똑같이 물감을
충분히 이렇게 개인 상태에서 물량을 조금만 더 첨가해서 이번에는 걸레에다가 살짝 끝을 이렇게 물기를 빼준 다음에 다시 한번 칠해볼게요. 자, 지금 보면은 아까 팔레트에서 물의 비율이 좀 더 많은 상태의 물감을 그대로 칠했을 때하고 붓끝을 걸레에 살짝 묻힌 다음에 칠했을 때하고 물감이 칠해졌을 때에 이런 부분에서 끝에서 생기는 느낌이 많이 다르죠. 뭐 꼭 이게 좋다, 이게 좋다 라기보다는 이렇게 물동이 생기는 이런 어떤 표현을 본인이 하고 싶을 땐 바로 그 물량을 바로 이렇게 종이에다가 칠해주는 게 좋고요. 나는 좀 깨끗하게 칠하고 싶다 그러면은 물동이 안 남기게 칠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붓끝을 걸레에 흡수시켜 가지고 칠해주면은 물동 안 생기게 깨끗하게 칠할 수 있다. 이걸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제가 여기 있는 물감들을 다 사용하는 거를 좀 보여드릴 거예요. 물 농도를 비율을 좀 바꿔서 조금씩 바꿔가면서 점점 물의 양이 많아지고 물감 양은 줄어들게 점점 흐리게 인 거죠. 물감과 물감을 섞는 거를 이제 앞으로 혼색이라고 할 거예요. 혼색, 물감을 섞는다. 혼색이라고 할 건데 혼색하지 않고 유일한 하나의 컬러를 붓에다 묻혀가지고 칠해 볼 건데 이 칠할 때 물 양의 비율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보시고 여러분들 직접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거보다는 물량이 조금 더 많을 때. 자, 이거는 역시 물량이 위에보다 조금 더 많을 때. 물량이 많다 그래서 물을 흥건하게 해서 그대로 칠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물동이 많이 남겠죠. 종이가 이제 물을 흡수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흡수할 수 있는 양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 팔레트 안에서는 물 양을 좀 더 많이 하지만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화재에 옮겨가지고 칠할 때는 여기에 있는 물 양은 칠했을 때 물동이 많이 생기지 않게 칠했을 때 좀 더 깨끗하게 칠할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연하게 좀 더 연하게 좀 더 연하게 좀 더 연하게 좀 더 연하게.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마지막에 칠한 거하고 초반에 칠한 거하고 이 물감의 이 농도 차이가 많이 나죠. 이렇게 저희가 한번 칠해 봅니다. 이렇게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노란색이라는 노란색이라는 느낌이 강해지잖아요. 이거 누가 봐도 노란색인데 밑으로 갈수록 점점 흐려지잖아요. 자,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채도가 높다라고 하고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채도가 낮다라고 합니다. 옅은 채도인 거죠. 높은 채도. 점점 이제 채도가 낮아지는 거를 점점 이제 무채색이 가까워진다라고 하는데 무채색이 가까워질수록 채도는 낮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팔레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팔레트를 보면은 저는 물감을 충분히 개어서 물감 양을 많이 했을 때는 이쪽에다가 칠해줬고요. 그 다음에 물량을 점점 늘렸을 때는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물감이 이렇게 개어지게 써줬어요. 자, 같은 방식으로 이 다음 색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컬러 이름도 여러분이 좀 외워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색과 어떤 색을 좀 섞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그거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림에다 그려낼 수 있으려면 물감 색을 나중에 좀 몇 개를 외워야 되는데 그 물감 색을 외우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그 방법에 대해서 노하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감을 갤 때 끝부분만 이렇게 개지 말고요. 충분히 이 몸통을 이용해서 충분히 물감을 붓에다가 덜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집에 안 쓰던 팔레트를 꺼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아주 딱딱하게 물감이 굳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딱딱하게 굳은 팔레트를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게 만드는지도 나중에 한번 제가 이제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 바로 옆에 있는 노란색을 충분히 묻혀가지고 팔레트에 개어줬어요. 팔레트에 이제 붓을 묻힐 때 좀 뻑뻑하다는 느낌이 있는데 뻑뻑한 그 상태를 여기 이제 한번 칠해볼게요. 네, 지금 보면은 아주 채도가 높게 완전 노란색으로 이렇게 칠해진 걸 알 수 있죠. 자, 이거보다 물량을 조금 물량을 늘려가지고 칠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물량을 조금 더 늘려서
이렇게 쭉 한번 점점 농도가 옅어지게 물감의 농도가 옅어지게 칠해봤습니다. 자, 지금 팔레트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맨 처음에 이제 푸른 물감이 좀 뻑뻑한 상태에서 점점 옅어지게 칠했고요. 다음 물감을 칠해서 점점 옅어지게, 이쪽으로 가면서 옅어지게, 이렇게 가면서 옅어지게끔 제가 물감을 개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이제 그 다음 색으로 한번 넘어가서 해보겠습니다. 점점 옅어질수록 이제 붓을 물에다가 담글 때 조금 더 물이 이렇게 있으면, 수면이 있으면 처음에는 조금 찍고 뺐다면 점점 물을 양을 많이 담갔다가 빼면서 물이 뚝뚝 떨어지지 않게 걸레에 잘 흡수시켜 주고서 그 다음에 이제 팔레트로 가져오시는 거예요. 물 많이 하고 걸레 살짝 묻혀서 팔레트에다가 팔레트의 끝부분을 살짝 이렇게 보이시죠? 자, 이 상태로 바로 칠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있으면 물 양이 좀 흥건해 보이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걸레에 묻혀서 끝부분을 살짝 물을 빼주고 칠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점점 연해지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색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색은 이 색이네요. 점점 이제 레몬색에서 점점 노란색으로 가서 점점 이제 오렌지색, 귤색 쪽으로 넘어가죠. 이 귤색으로 넘어가서 네 번째 색을 칠하시면 돼요. 물감은 역시 처음에는 물감 많이 개어주세요. 이 붓 끝까지 이 물감이 잘 개어질 수 있게. 제가 지금 설명하느라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오른손잡이라면 이쪽부터 해서 이렇게 가면은 이쪽이 마르지 않았을 때 손에 이렇게 닿아가지고 물감이 여기 손에 묻거나 여기 칠해진 물감이 지저분해지거나 이런 경우를 좀 피할 수 있겠죠. 네, 다음 색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이렇게 농도 변화를 주면서 칠할 때는 최소한 5개 이상은 농도 변화가 좀 생기게 몇 칸을 반드시 그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5번 이상은 이렇게 농도 변화를 줘가면서 칠할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쓰는 물통은 이렇게 4칸으로 나눠진 물통을 쓰고 있어요. 지금 보면 이렇게 4칸으로 나눠져 있죠. 이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이 좀 노랗게 노란 물이 좀 생겼으면은 옆으로 좀 돌려서 이렇게 쓰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걸레도 제가 지금 걸레가 지금 아주 깨끗한 상태는 아닌데 걸레도 제가 이제 노란색이 어느 정도 이렇게 칠해졌으면은 그 위에다가 계속 물감 올리는 게 아니고 좀 돌려서 안 칠한 쪽으로 이렇게 좀 물감을 흡수시키도록 해준다든지 뭐 아니면 지저분하네요. 좀 뒤집어서 좀 깨끗한 쪽을 꺼내서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팔레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이렇게 처음에 썼던 색부터 이렇게 네 번째 칸까지 하나, 둘, 셋, 네 개의 칸으로 이렇게 썼는데 이 정도 썼으면 이제 팔레트 한번 닦아주는데 어떻게 닦냐면 여러분이 쓰는 붓 가지고 닦아도 되는데 여러분이 쓰는 붓 가지고 닦으면 붓이 금방 상할 수 있거든요. 백붓이라고 있어요. 넓은 붓이 있는데 그 붓을 이용해서 한번 쭉 넓은 붓이기 때문에 한두 번만 이렇게 물로 풀어주면은 여기 이제 나름대로 칠해진 노란색들이 다 풀리거든요. 물로 풀리니까 풀어서 휴지로 한번 가볍게 닦아주면은 깨끗하게 됩니다. 자, 그걸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있을 때 좀 지저분한 물도 괜찮아요. 뭐 아주 더럽지만 않으면 물을 적셔서 백붓인데 이렇게 해서 다 풀었죠? 풀었으면은 휴지를 조금만 띄어서 이렇게 한번 닦아주세요. 이렇게 팔레트가 지저분하거나 아니면 붓이 지저분하거나 걸레가 지저분하거나 물이 지저분하거나 그러면 이제 색이 탁해지거든요. 그러면 그림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컬러가 탁한 그런 그림이 완성되겠죠.
깨끗하죠? 그럼 다음 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사용하면은 물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 물 보이시죠? 물이 지금 보시면 뭐 이렇게 색깔로 굉장히 좀 지저분해졌다 이렇게 좀 보이실 거예요. 그럼 이 물을 어떻게 해야 되겠죠? 당연히 갈아야 돼요. 좀 귀찮을 수 있는데 물을 깨끗한 물을 갈아줘야지만 깨끗한 색이 나오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노란색부터 쭉 붉은 계열로 갔다가 연두색부터 갈색 계열로 가고 갈색 계열에서 이렇게 파란색 계열로 가서 보라색으로 이렇게 끝났어요. 지금 이제 저는 32색 물감을 쓰고 있는데 다 한 번씩 써보면서 이 물감이 가지고 있는 가장 높은 채도, 그러니까 가장 그 물감을 있는 그대로 썼을 때 어떤 색이 나오는구나를 스스로 좀 알고 있고, 이 상태에서 물만 섞었을 때, 말 그대로 물의 양이 좀 더 많아지고 물감 양이 줄어들었을 때 점점 어떤 식으로 색감들이 나오는지를 눈으로 확인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물 농도 조절만으로도 다양한 명도에 따른 다양한 이런 채도라고 하는데, 점점 물의 양이 많아지고 물감량이 줄어들수록 어떻게 되죠? 점점 그 색깔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성질, 그러니까 노란색이면 샛노랗다, 새빨갛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그 성질을 잃어서 점점 이렇게 미색이 되는, 점점 색이 옅어져서 이제는 아예 점점 무채색이 되어가는 이 과정을 여러분이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걸 여러분이 할 줄 알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 선연습할 때, 소묘할 때, 선연습할 때 어떻게 했죠? 진하게 칠해가지고 점점 연하게 하는 걸 해봤잖아요. 그것만 할 줄 알아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그릴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걸 반드시 할 줄 알아야지만 이 상태에서 물감과 물감이 섞이는 이런 블렌딩도 할 줄 알게 되고, 물감이 이렇게 진한 상태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칠하는 게 아니고 물을 점점 타가지고 그라데이션 되는 것도 여러분 할 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그라데이션이 되면서 이렇게 옅어지는 거하고, 블렌딩 되면서 빨간색에서 점점 이렇게 노란색으로 가는 거하고는, 여러분이 그런 것도 다음 시간 하기 위해선 반드시 꼭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 제가 지금 시간을 재보니까 설명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1시간 20분 정도 걸렸는데, 여러분은 이거를 저처럼 이렇게 한번 쭉 들으면서 진행을 하게 되면 뭐 길어야 한 40분, 50분 정도면 충분히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을 거거든요. 하다 보면 요 정도 생겨가지고 점점 여러분이 이제 농도의 어떤 톤의 단계를 좀 더 폭넓게 낼 수도 있고, 아니면 확확 낼 수도 있고, 파레트에서 이렇게 물감이 개어질 때 물을 얼만큼 섞어야지만 어떻게 개어지는지, 개어질 때 얼만큼 어떤 느낌이 종이에 묻혔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안착이 되는지, 이런 것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이 과정은 좀 귀찮더라도 한 번씩 꼭 하고,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침대 주변에 붙여놓고서 어떤 물 농도에 따른 컬러의 변화를 자꾸 눈으로 익혀놓으면 아주 금방 이런 색에 대해서 좀 친숙하게 되고 물감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미술을 배울 때 물감 쓰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왜냐면 이 물 농도 조절도 너무 어렵고 터치를 넣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되게 모든 것들이 다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연필로 그리는 건 내가 웬만큼 고쳐가면서 그릴 수 있겠는데, 물감으로 그리는 거는 한번 틀리면은 이 망쳤다는 느낌이 확 강하게 드니까 물감을 점점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가르치면서 보니까 어떤 게 많이 중요하냐, 물 농도에 따른 컬러의 변화, 이런 명도의 변화를 여러분이 알고 채도의 변화를 알게 되면 물감에 대한 거부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시간에 연필을 이용해서 이렇게 명도 단계를 5단계로 내보고 이제 11단계로 내보고 그라데이션까지 했었는데, 물감을 역시 쓰는 것도 이런 식으로 물감 양과 이제 물량을 어떻게 조절하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진하기의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물감을 이용해서 그라데이션과 블렌딩이라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